안녕하세요, 드신입니다. 배우와 작가, 감독의 환상적인 시너지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완벽했던 미지의 서울이었습니다. 꿈을 잃은 청춘을 대변한 미지는 대학에 입학해 심리상담사 꿈을 꾸게 되었고, 지친 청춘을 대변한 미지는 스펙,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마음이 이끄는 일을 찾았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던 이들이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와 아름답게 이별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노트에 제각각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그리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친절해질 수 없었던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미지의 서울 최종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눈물의 재회 후 호수는 자신의 상태가 나빠지진 않았지만 더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그래도 약물이나 입원 치료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라고, 그전과는 다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미지에게 제대로 사과합니다. 너 힘들어지는 거 싫다면서 내가 더 상처 주고 힘들게 했어. 누군가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되는 게 이기적인 건 줄 몰랐어. 미안해. 미지는 그거 깨닫기까지 10년 걸렸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해줍니다. 호수는 이어서 자기 옆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싶다고,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싶다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고백한 뒤 미리 준비했던 커플링을 선물로 줍니다. 미지는 아이마냥 좋아하며 반지를 껴보는데 손에 딱 맞자 신기해하고, 호수가 미리 끼고 있는 걸 보고 더 감격해합니다. 차분하고 진중한데 다정하고 자상하고 담백하고 무엇보다 한 여자만 끔찍히 사랑하는 호수. 미지와 호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게 됩니다. 보는 사람도 다 행복해지는 느낌. 미래는 미국으로 떠나는 세진에게 예전부터 자기 이름으로 사업해보고 싶었다고, 딸기 농장 운영 계획 및 정부 보조금 받을 준비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농장 세진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과거 의자 사건을 언급하며 집을 좀 바꿔도 되겠냐 미리 허락을 구합니다. 세진은 미래가 하는 말은 다 오케이, 맘대로 하라며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내미는데 미래가 살짝 갖다 대기만 합니다. 미래는 농장 일을 하면서 투자 블로그를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세진이 초기에 사업 자금이 필요할 테니 투자 조건으로 수익금 분배를 92대 8로 나누자고, 거기다 자문까지 해주겠다며 미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동업자 찬스라고 말해줍니다. 미래는 너무 든든한 인생의 파트너를 얻었네요. 시끌벅적한 로사 식당 앞, 미지가 디자인한 간판을 다는 날입니다. 미지가 진두지휘하고 뒤에서 흐뭇하게 담소를 나누던 현상월과 이호수, 상월이 호수에게 말합니다. 쟤 없으니까 웃는 일도 없었지? 24시간이 괴로워도 1초 잠깐 웃으면 어떻게든 사라져. 그니까 너 웃게 하는 사람 다시 놓치지 마라. 짧지만 연륜에서 나오는 인생 선배의 현실 조언입니다. 호수가 병원에 간 사이 상월은 이름을 되찾자 과거와는 다르게 편안한 모습으로 호수가 알아봐준 덕에 난독증 치료도 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함께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미지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을 비추며 상월의 제안은 잠시 보류시킵니다. 그 사이 돈독해진 오키랑 분홍은 자식의 길을 하던 중 분홍이 과거 딸기잼 사건으로 불거진 딸기밭 사장과 미지 소문을 언급하자, 야, 미지 걔 애야, 애. 연애 같은 거 걔는 관심도 없어. 그런데 바로 이어진 장면에서 미지 보러 서울 왔다가 딸내미가 뽀뽀하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그것도 호수랑. 당황한 호수를 빨리 집으로 보내는 오키 때문에 미지는 엄마를 잠깐 오해하지만 아파서 입원까지 앞둔 호수가 걱정되어 그런 거였어요. 아픈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줄 아냐고. 지금보다 더 어른 되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미지를 걱정해줍니다. 아픈 사위 만나 딸 고생할까봐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허락도 받았겠다. 미지와 호수만 편히 연애할 수 있게 되었네요. 세진은 미국 갈 짐 싸면서 할아버지를 회상합니다. 당시 세진이 유학 가서 졸업장도 못 따고 한국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졸업이 끝이야? 졸업장 그거 원래 일 시작하려고 따는 건데 이제 일 시작한다며. 끝 본 거지. 그럼 왜 미련하게 종점까지 가? 너 내릴 때 내리는 거지. 그리고 끝이 뭐가 그리 중요해? 시작이 중요하지. 지혜로운 할아버지 덕에 세진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겠죠? 미래가 회사 대출을 받으며 살았던 서울 집을 빼고 미지도 원룸을 구하는데 엄마랑 집도 꼼꼼히 둘러보고 처음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보는 미지. 오키는 미지와 쌀국수를 먹으며 과거 경험을 들려줍니다. 젊을 때 미대가 가고 싶어 혼자 상경을 해서 집을 구하는데 어린 여자애라고 호구 취급하고 무시당했다고. 엄마는 미지도 그런 취급당할까봐 시간을 냈던 거였어요. 오키는 자신을 가두었던 두 솔리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미지에게 범죄만 아니면 된다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미지는 엄마도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두 손리로 내려가기 전
엄마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하는 미지. 지금까지 자신의 아픈 손가락, 자신과 똑 닮은 딸에게 표현이 서툴렀던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오해했던 딸 미지. 이 둘의 관계가 변화했단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호수는 오랜만에 꽃이랑 케이크 들고 분홍엄마 학교로 깜짝 방문을 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람들 앞에서 아들 자랑에 뿌듯해하는 분홍.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래가 미지랑 스캔들 났던 딸기밭 사장내 농사를 짓는다고 말을 꺼내는데 오해도 풀 겸 호수는 미지를 만나는 중이라고 오랫동안 좋아했었다고 미지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미래 좋아하는 줄 알았던 분홍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빠르게 태세 전환하더니 갑자기 미지만한 예 없다고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그 사이 미래는 서울에 이사 준비하러 올라온 김에 김태희를 만나 회사 사정에 대해 물어봅니다. 신 팀장이 제일 먼저 해고 처리됐고 최 국장은 국장 자리에서 내려와 미래를 보내려고 했던 7달 지사로 본인이 발령이 났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나 수연은 방에서 나와 상담받기 시작했다고. 태희는 전부 미래 덕분이라고 고마워합니다. 성추행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앞에서 미래와 마주친 박상영은 집행유예 나왔으면 된 거 아니냐, 자긴 이미 벌 받았는데 민사까지 해야겠냐며 여전히 반성하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충구는 이자 포함해서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낼 예정이라고 선전포고하고 완전 질린 표정의 박상영은 쫓기듯 자리를 벗어납니다. 확실하게 되갚아주는 이충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미래. 이충구는 자기가 꼬운 일, 자기가 푼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아끼는 호수가 부탁한 일이라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충구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는 스타일이라 상대편 변호사로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미래 편 들어주니 확실히 든든하고 믿음직해 보이네요. 미래는 서둘러 출국하는 세진을 보러 공항에 갑니다. 미래를 은근히 기다리던 세진은 미래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세진은 편지든 운영 보고든 뉴스든 뭐든 보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세진이 새끼손가락 약속의 포옹까지 시도하는데 미래가 순순히 응합니다. 미래의 마음이 세진에게 많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 대화는 동업자 이상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한국 들어오면 언제든 오세요. 집으로. 미래가 이렇게 말하자 세진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립니다. 호수가 입원하자 병원에서 꽁냥거리고 있는 미지와 호수, 그때 병실에서 분홍 여사와 딱 마주칩니다. 놀란 미지를 따뜻한 목소리로 배웅하며 한다는 말이 딸기잼 만드는 날 촉이 왔어. 그거 미지 아니고 미래인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나는 미지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 우리 호수한테 힘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지내. 말없이 웃어 보이는 미지. 그래도 분홍 여사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기분 좋게 병원을 나서던 중 할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곧장 두 손리로 내려갑니다. 할머니는 심근경색이 왔다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1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을 청산하고 할머니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그리운 집으로 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자매. 수능을 쳐서 대학교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미지. 미래한테 기가 눌려서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했던 과거에 내가 쪽팔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미지에게 미래는 대학도 별거 아니지만 가보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고 그 대신 진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줍니다. 상월은 난독증 치료를 하면서 로사가 썼던 시를 비로소 읽어봅니다. 나의 세상은 너를 만나 노래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새를 데려가듯 너는 나를 시로 이끌었다. 나의 노래, 나의 바람, 나의 상월. 잠에서 깬 미지는 할머니가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까지 곱게 한 할머니는 신난 얼굴로 여행 갈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다고 따라 나서는 미지를 만류하며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합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미지는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고 할머니는 미지가 힘든 날에 구름으로도 오고 새가 되어서도 오겠다고 말합니다. 어째 구름 모양이 희한하고 빤히 보는 새가 있으면 그게 할머니야. 누워있느라고 못 가본 미지 서울 집이랑 미지가 다닐 대학도 할머니는 가보고 싶은데. 누워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보내드리기로 결심한 미지는 할머니가 편히 떠나실 수 있게 손수 신발을 신겨드립니다. 꿈속에서 할머니와 이별하는 미지. 미지의 일어서겠다는 다짐을 보고서야 편히 눈을 감은 월순의 모습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잃었던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미지를 연기한 배우 박보영 역시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에피소드에 너무 몰입해 슬픔을 주체 못해 오히려 감정선을 눌러야 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지는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했고 호수는 미래를 준비해 미리 수어를 배웁니다. 호수는 더 이상 장애를 숨기지 않고 보청기를 착용한 채 법원에서 청각장애인을 변호하며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극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지는 첫 번째 수능을 제대로 망치고 기숙사 학원까지 가는 노력 끝에 대학 진학에 성공합니다. 그 와중에 호수는
간식으로 치킨을 손수 배달하며 외조를 톡톡히 합니다. 미지는 마침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호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담 심리사를 꿈꿉니다. 우연히 프로포즈 반지를 발견한 미지는 결혼이 늦어지는 걸 미안해하는데 결국 둘은 동거를 하기로 합니다. 서로의 곁에 꼭 붙어 응원과 위로, 사랑을 나누며 훈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미래는 몇 년간은 딸기 농사에 실패해 신딸기를 수확했지만 모두의 우려 속에서도 결국은 신품종 딸기 농사로 대박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던 세진은 할 일을 잘 마친 뒤 한국으로 컴백, 사람들 사이에서 미래를 단숨에 알아보며 그렇게 노래하던 운명적인 만남을 연출해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내내 티격태격하던 김옥희와 연분홍은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뒤 서로를 의지하고 고민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뽐냅니다. 현상월은 난독증을 극복하고 김로사 시집 출간 기념 낭독회에서 시를 한자 한자 정성스레 읽는데 그 모습이 왠지 가슴이 찡합니다. 마침내 방 밖으로 나온 수연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미래는 자신이 농사지은 딸기를 전해주며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듯한 대화 내용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그 엔딩 크레딧에서 미지의 서울이 나의 서울로 바뀌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이건 모두의 이야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지의 서울은 실패해도, 좌절해도, 웅크려도, 도망을 가도 또 한 번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미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몇 번의 챕터를 지나오며 깨달았다. 인생은 끝이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채워야 할 노트라는 걸. 빈 페이지를 마주한다 해도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 아직 쓰이지 않은 내 이야기의 첫 페이지라는 걸. 그 이야기 속엔 분명 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한 줄의 행복을 찾으며 난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내 모든 페이지가 다 할 때까지.